남북 정상회담이 이제 3주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어제 남북이 정상 간 한라인 구축을 위한 통신 실무회담을 벌였습니다. 경호와 의전, 보도 문제에 이은 두 번째 실무회담으로 남북 정상회담 실무 준비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또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자, 이제 어제 남과 북이 실무 접촉에서 이제 통신 부분에 대한 논의를 했어요. 이제 이게 아무래도 남북 정상 간의 한라인 설치, 지통전화 설치를 위한 그런 논의가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내일 어저께 이제 오전에 남과 북이 만나서 했죠. 지금 이제 27일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 실무회담의 한 바퀴는 이제 돈 거다라고 예. 생각합니다. 이제 고위급 회담도 했고 말씀하신 경호 의전 보도도 한번 실무회담을 했고 이제 통신이 실무회담을 했는데 글쎄요, 뭐 제 예상보다는 좀 빨리 결론이 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예. 어저께 같은 경우에도 통신 한 라인은 이미 지난 3월 6일 날 우리 그 한국의 대북 특별사절단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고 나서 발표한 내용에 들어있지 예,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쉽게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뭐 정확한 이유는 아직 밝혀지지 않습니다만 조금 시간이 걸리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한 차례 더 이 관련된 지금 회담이 예정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 남북 간의 직통 전화, 정상 간의 직통 전화입니다. 이게 네. 일단 이제 한라인이라고 이제 우리가 부를 수 있겠는데요. 네. 이 한라인의 역할이 어떤 것이 되는 겁니까? 한 라인이 가동된다는 것은 결국 남북 정상이 이 상시 통화를 하면서 예. 상시 정상회담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화상 기능까지 우리가 확보를 한다면 정상회담을 직접 대면하지 않고 화상으로 또는 예. 직접 소통을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정상 간의 그런 충분한 논의를 할 수 있다. 예. 한반도 상황은 뭐 아시다시피 예를 들면 이제 군사 분계선상에서의 우발적, 돌발적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늘 상존해 있습니다. 예, 예.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좀 문제를 해결할 때 가장 최고 지도자 수준에서 빠른 속도로 이제 그런 것들을 정리할 수 있다. 예. 이런 점에서도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예. 또 하나는 지금 이제 한반도 정세가 비핵화 평화 체제에 관련된 많은 이제 회담과 논의들이 앞으로 이루어질 겁니다. 예. 이 과정에서 남북 최고 지도자 간의 공감대 형성, 또 많은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가는 그런 점에서는 이 상설 시스템 핫라인의 존재는 매우 중요하다. 예. 그래서 아마 정상회담 이번 27일 이전에 개통은 거의 확실할 것 같은데요. 예. 기술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다른 분야와 지금 보조를 맞춰가면서 준비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예. 있습니다. 남북의 정상들이 이제 직접 전화 통화를 할 수 있다. 이제 네네. 그런 얘기가 되는데요. 이 사실 남북 정상 간의 한라인은 과거에도 설치된 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화면으로 정리를 좀 해봤는데요. 과거 2000년 김대중 전 대통령 시절에 한라인이 구축이 됐었습니다. 그때 이제 정상회담 후에 개통이 됐었던 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008년 이명박 정부 이후에 이 한라인이 끊어졌습니다. 불통 상태가 이제 박근혜 정부까지 이어졌는데요. 그래서 이제 2018년 이제 올해 다시 복원이 된다면은 이제 10년 만에 다시 복원이 되는 건데요. 과거와 좀 다른 점은 어떤 것을 짚어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설치되는 장소가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지금 2000년도 우리 김대중 대통령과 당시 김정일 위원장 간에는 그 각자의 집무실이 아니었죠. 그래서 우리 예. 쪽에는 이제 국가정보원이었고 북한은 통일전선부의 한 라인이 있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뭐 직접 정상 간의 통화도 가능하지만 간접적으로 일단 전화를 받고 또 옮겨가야 되는 상황인데요.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이번에는 직접 양국 정상 간이 그 중간 단계 없이 예. 같이 통화를 할 수 있게, 예를 들어서 한국 같은 경우에 이제 청와대 집무실 예.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 같은 경우에 노동당 집무실에 각자 이제 전화 형태로 놓고 직접적인 통화를 할 수 있게 그렇게 지금 추진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제 청와대와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근무를 하고 있는 네네. 노동당 당사죠. 네, 그렇습니다. 예. 이제 그것이 당사가 될지 또 다른 특정 그런 장소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김정은 위원장의 국무위원장의 집무실에서 예. 직접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화를 해서 또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직접 김정은 위원장에게 전화를 거는 예. 그것을 통해서
실제 많은 소통을 할 수 있다. 이번 핫라인의 설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상시 만남이 간접적으로 이루어진다. 예, 이 부분을 예. 주목해야 될 것 같고요. 과거에 이제 국정원이나 또는 이제 통전부를 통해서 했던 방식은 사실상 정상 간의 핫라인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예. 그렇게 본다면 이번에 지금 구축하고 있는 남북 정상 간 핫라인이 진정한 핫라인이고 여기에서 많은 부분 그 대화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대단히 큰 의미가 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남북 관계사에서도 보면 상당히 획기적인 사건이 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예. 4월 27일이 이제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는데 그 전에 이제 직통전화가 개설이 될 것으로 이제 예상하지 그렇습니다. 않습니까? 그러면은 정상회담 전에 통화가 이루어질까요? 아마 이제 그 가능하다면 그 개통을 축하하는 예. 양 최고 지도자 간의 전화 통화가 한 번쯤 있으면 저는 상당히 좋겠다는 생각이 예. 듭니다. 그걸 통해서 남북 정상회담을 준비하는 남북 최고 지도자들의 생각이나 예. 또는 그 핫라인 개통의 의미나 이런 것들을 서로 좀 확인하면서 예. 그것을 국제적으로도 그것을 좀 보여주는 것이 참 매우 중요하다. 예. 한반도가 군사적인 긴장의 공간이 아니고 상시적으로 남북이 최고 지도자가 핫라인을 통해서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바뀌고 있다. 예. 이것을 좀 보여주는 이 부분도 우리의 어떤 한반도의 긴장을 좀 해소시킨다는 차원에서는 대단히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예. 남북의 두 정상이 이제 직접 통화를 하게 되는데요. 목소리를 주고 받는데 글쎄, 뭐 이거 자체가 큰 이벤트가 될 것 같습니다만은 이 통화 내용 자체도 좀 공개가 가능할까요? 뭐 상징적으로 하는 거니까 공개가 가능하리라 보고요. 지난번에 그 특별사절단이 가서 그 합의를 한 바에 의하면 이제 27일 남북 정상회담 이전에 예. 이제 개통하는 식으로 해서 상징적으로 한번 양국 정상 간에 통화를 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저도 뭐 우리 김영현 교수님 의견에 동의하고요. 말 그대로 핫 라인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우리가 원치 않은 우발적인 충돌 상황이 왔을 때 이것이 이제 군사 당국 간에도 일종의 한 라인이 지금 구성돼 있고 하긴 네. 하지만 결국은 가장 핵심적인 것은 양국 정상 간의 한 라인이 구축돼야 되거든요. 이게 냉전 시기에도 소련과 미국 간에도 한 라인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전쟁의 원인들을 보면은 이게 사실 상당히 오인에 의해서 잘못된 계산에 의해서 오해에 의해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가장 최고 정책 결정자들이 직접적으로 소통을 한다라는 것은 그런 오인의 요지를 매우 크게 줄일 수 있다라는 예. 그런 큰 의미가 있죠. 예. 자, 이제 뭐 통신과 관련한 이제 실무급 회담이 열렸는데요. 이제 앞으로 정상회담 전에 이 실무급 회담이 몇 차례 열릴 거고 또 네네. 이제 고위급 회담도 또 추가로 열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지금 18일 날 고위급 회담이 다시 한번 열리는 걸로. 그러니까 3차 고위급 회담이 되겠습니다. 예. 1월 9일 날 있었고 또 3월 달에 있었고 또 이번에 개최가 되면 이제 고위급 회담이 3번 열린다 이렇게 봐야 될 예. 것 같고요. 또 실무 접촉은 상당히 많은 그 비공개 접촉이 저는 이루어지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 공식적으로 그것이 이제 외부로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만 지금의 경호 문제나 의전 문제 이런 것들은 빨리빨리 서로 간의 소통이 좀 필요한 부분도 있거든요. 이걸 예. 뭐 한꺼번에 모아서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또 충분히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지금 간접적인 대화를 하고 있을 것이라고 봐야 될 예. 것 같고 북미 정상회담 같은 경우도 지금 일부 외신에서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미국과 북한이 직접적인 지금 대면을 통해서 예. 그 정상회담의 장소나 이런 것까지 지금 많은 부분 이야기를 그렇죠. 하고 있다 예. 이렇게 나올 예. 정도로 예. 지금 뭐 물밑에서는 아마 지금 한반도에서 대화에 지금 어마어마한 지금 벚꽃만큼의 많은 대화에 예. 꽃이 피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예. 있겠습니다. 앞서 저 고위급 회담에서는 의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정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포괄적인 논의를 할 것이다라고 이제 했는데 앞으로 이어지는 회담에서는 이 의제 부분도 좀 명확하게 구분이 돼서 나올 수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처음에 뭐 한 2주쯤 전에 우리 청와대에서 의제를 포괄적으로 얘기를 했죠. 근데 예. 이것이 사실 며칠 전에 조금 더 약간 구체가 됐습니다. 첫 번째는 북한의 비핵화 문제 얘기하겠다. 예. 두 번째는 한반도의 항구적 군사적 긴장 완화를 통한 항구적 평화 체제 구축의 문제를 얘기한다. 세 번째는 남북 관계 진전을 얘기한다. 예. 근데 저는 첫 번째, 두 번째가 굉장히 역시 핵심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비핵화가 핵심이고요. 예. 그래서 뭐 우리 정부에서 계속 얘기를 하고 이번 남북 정상회담도 결국 비핵화가 핵심적인 의제로 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비핵화가 되지 않으면 그 다음에 남북 관계 진전도 상당히 어렵다라는 건 이미 다 알려진 사실 예.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고위급 회담뿐만 아니라 우리 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채널에서 어느 정도 지금 대화가 이루어지는지 외부로 공개되지는 않지만 결국 핵심은 비핵화 문제를 어떻게 남북 간에 그래도 공감대를 형성을 하고 특히 이제 중요한 것은 남북 회담 이후에 이뤄질 미북 북미 간의 정상회담에서 어떤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까가 저는 굉장히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남북 간에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고 혹시라도 그것이 심도 있는 논의가 되지 않고 있다라면은 우리 정부에서 제가 뭐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비핵화를 위한 해법을 우리가 좀 주도적으로 만들어서 북한에게도 전달하고 특히 미국과도 협의를 통해서 일종의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이제 정상회담 27일, 그러니까 오늘이 이제 8일이니까요. 19일 정도 이제 남은 네. 건데요. 자, 뭐 우리는 이제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뭔가 한반도에 이제 획기적인 어떤 평화의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 네. 북한은 글쎄 아직까지 뭐 크게 이렇게 겉으로 나타나는 것으로는 어떤 뭐 기대감이나 뭐 어떤 그래서 변화된 움직임을 좀 느끼기가 좀 쉽지는 않아요. 지금 뭐 그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많이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예. 아마 지금 물밑에서는 상당 부분 특히 미국과의 북미 정상회담 이 부분에서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 예. 어느 정도 수준에서 이야기를 나눌 것인지 거기에 대한 많은 논의가 지금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박 교수님 말씀이 있었지만 역시 핵심은 북미 정상회담입니다. 예. 예. 그것도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 김정은, 트럼프, 김정은 이 두 최고 지도자가 어떻게 통큰 결단을 통해서 일단은 비핵화 관련된 큰 틀에서의 선언을 해내느냐. 예. 이게 핵심입니다. 예. 여기에 모든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고 봐야 되고 남북 정상회담도 역시 그것을 위해서 가는 어떻게 보면 징검다리 또는 디딤돌을 하는 그런 역할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예. 그래서 남북 정상회담부터 저는 우리 한국 쪽의 입장과 미국 쪽 입장이 충분히 좀 서로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야 된다고 봅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우리 지금 뭐 정용 안보실장을 중심으로 해서 미국 라인, 대미 라인이 충분히 움직이면서 폼페이오 지금 이제 국무장관 내정자 이쪽 라인과 또 서훈 국정원장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라인들이 움직이면서 북미 정상회담까지 가는 데 있어서 우선은 남북 정상회담에서 한국과 미국이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준까지 정리를 해내느냐. 그걸 갖고 김정은 위원장을 문재인 대통령이 만나고 예. 그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통해서 비핵화 문제에 대한 큰 틀에서의 합의 그리고 구체적인 부분은 좀 더 이제 실무적 차원에서 행동 대 행동의 원칙으로 그것을 또 나누어가면서 문제를 풀어가는 예. 어떻게 보면 이른바 이제 북한식 해법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만 예. 이런 쪽으로 방향을 좀 잡는 북한식 해법, 북한식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그 흐름에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첫 출발점이기 때문에 예. 충분히 한미 간에 그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지금의 비핵화 문제에 대한 흐름들을 잡아내는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두 가지가 핵심 의제라고 예, 예. 생각을 하는데 지금 뭐 첫 번째는 과연 이제 북한의 비핵화 의지죠. 그러니까 뭐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오가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확인이 당연히 필요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명확하다면 이제 그 다음으로 우리가 준비할 것은 북한이 비핵화를 한다면 과연 그러면 그것에 상응하는 뭐를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우리가 대북 특별사절단이 갔다 와서 발표한 그런 기자회견에 보면은 3항을 보면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것으로서 군사적 위협이 감소하거나 아니면 체제 안전 보장이 될 경우에 가능하다라고 했지 그렇죠. 않습니까? 저는 예. 결국 체제 안전 보장이 핵심이다라고 생각을 하죠. 예. 근데 지금 많이 얘기되고 있는 체제 안전 보장안, 예를 들어서 북미, 미국 간의 뭐 국교 정상화라든지 아니면 종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꾼다든지 그 정도의 외교적 수단만 갖고 과연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것인가? 저는 예. 그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그런 예. 그들이 말하는 핵 보검이라는 군사적인 그런 어떤 안전장치를 포기하고 그런 아무런 보장이 안 되는 외교적인 수단에 기댄다라는 것은 역사적인 사례도 없고 예. 국제 정치의 어떤 이론상에서도 나타나지 않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것은 그러면 과연 어떤 수준에서 북한한테 체제 안전 보장을 우리가 제시를 하고 또 북한이 어느 수준에서 받을 수 있는가?
그 안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예. 그것은 이전에 우리가 해보지 않은 제3의 방안, 제3의 길이 되겠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27일 우리 지금 남북 정상회담 이전까지 이 안을 빨리 한국이 좀 만들어서 이것을 갖고 핵심인 미국과도 협의를 하고, 그리고 저는 중국을 또 배제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중국도 당사자거든요. 그렇죠.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게 주변국과의 일종의 공감대를 형성을 해야 이번 4, 5월에 이런 정상회담을 통해서 확실한 일종의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비핵화 해법은 사실 뭐 제3의 길까지 언급을 하셨는데 그 협상 과정이 정말 지난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렇습니다.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그 정상회담에 앞서서 월 초에 이제 그 우리 예술단이 가서 평양에서 공연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분위기를 풀기 위해서 간 거였었는데 저희가 이제 자막을 통해서 잠시 이제 보여드렸습니다만은 그때 이제 김영철 부위원장이 이제 우리 이제 취재진에게 와서 취재 제안을 한 것에 대해서 사과하러 오지 않았습니까? 이제 이 사과했다는 것 자체가 이게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지시가 있었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예, 그렇습니다. 뭐 일련의 과정 올 1월부터 시작했죠. 그 북한이 보였던 여러 가지 그 모습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북한과는 굉장히 다릅니다. 예. 저는 이것을 어떻게 읽냐면은 북한이 그만큼 한국과의 그런 관계 개선에 강력한 의지가 있다라는 거죠. 김영철 통전부장이 와서 사과한 것도 마찬가지지만 첫 번째 우리 공연단에 김정은 위원장이 깜짝 등장한 것조차도 예. 우리로서는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들도 있는 거고요. 그 이전에 가면 뭐 김여정 부부장이 온 것조차도 다 예상을 하지 못한 부분이고, 그만큼 1월 달에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밝힌 것처럼 올해를 남북관계, 북남관계의 사변적인 해로 만들겠다라는 그런 이제 강력한 의지가 지금 발휘되고 있는 거죠. 근데 뭐 저는 그건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예.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전에만 우리가 계산해도 2017년에 한반도에 전쟁이 나느냐 마느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가 지금은 완전히 다른 분위기로 가고 있는데, 예. 저는 역시 근데 이 핵심이 여기서 이게 북한의 비핵화의 어떤 돌파가 있지 않는다면은 여기서 더 이상 한 발도 진전이 안 될 가능성이 크다. 예. 오히려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은 지난 석 달간 싸워왔던 이런 남북 관계의 이런 개선의 분위기가 비핵화라는 그런 벽에 다시 막힐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비핵화가 결국 핵심적으로 우리가 해야 된 또 초점을 맞추고 중점적으로 다뤄야 할 문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비핵화와 남북관계 개선은 그것은 이제 병행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갖고 있는 평화 번영의 한반도도 역시 비핵화 문제와 남북관계 개선을 함께 끌고 간다는 것이거든요. 예. 말씀이 그 박원공 교수님 말씀이 있었지만 비핵화만 앞으로 나간다고 해서 문제가 풀리는 것이 아니고 또 예. 남북관계만 앞으로 나간다고 해서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비핵화 문제와 남북관계 문제가 어떻게 보면 연환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고리처럼 서로 예. 그 묶여가면서 가는 겁니다. 연쇄고리처럼 그렇죠. 예. 가는. 보조를 맞춰야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예. 가지 않으면 사실상 안정적으로 비핵화 문제 또 남북관계 개선 문제가 제대로 길을 찾기 어렵다. 예. 이런 점에서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비핵화와 남북관계가 함께 가는 그런 구도로 우리가 방향을 계속 끌고 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역시 북한도 그렇게 나올 때 한반도 문제 자체가 좀 풀려간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북한도 아마 인식을 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 저희가 이제 그 우리 예술단의 평양 공연 얘기를 이제 잠시 이제 꺼낸 얘기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파격적인 여러 가지 이제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런데 네. 김영철 통전부장이 이제 얘기를 이제 하면서 제가 천안함 폭침에 남측에서 천안함 폭침에 배우로 알려져 있는 사람이 바로 접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오히려 더 네네. 북측에서 이제 그 취재 제안을 우리 취재진들에게 사과했던 내용보다 더 부각이 되면서 네네. 조금 더 그 우리 글쎄 어떤 뭐 그 남북 간의 어떤 그 평화 분위기를 모색하려던 것에서 오히려 더 좀 꼬이는 모습을 보인 게 아닌가 하는 네네.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뭐 그 부분은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남북의 당국자들이 발언을 상당히 신중하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요. 예. 왜냐하면 전반적으로 지금 흐름은 남북 정상회담, 그 다음에 북미 정상회담, 그 다음에 남북미 정상회담, 또 그 다음에 남북 미중 또는 여러 형태의 정상회담들이 앞으로 펼쳐질 가능성이 높은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남북의 주요 인사들이 좀 더 발언에 있어서는 신중해야 된다. 예. 왜냐하면 그것이 자칫 상대방을 자극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점에서
우리 국민들 정서에도 이제 그것이 이제 자극적인 발언으로 읽혀지는 본인은 이제 그런 의도에서 이야기를 안 했겠지만 예. 그러나 실제 또 받아들이는 측은 또 그렇게 예. 오해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는 좀 더 지금부터라도 우리 남북의 당국자들이 상당히 신중하고 좀 더 차분하게 현재 상황들을 좀 끌고 가는 그런 예.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정상회담, 이제 우리 남북 간의 정상회담도 있지만은 북미 간의 또 정상회담도 있는데 이 과정에서 이 준비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실수, 그러니까 생각지 않은 실수 때문에 회담 자체를 망칠 수도 있다. 네. 그런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뭐 관련된 내용들은 뭐 더 얘기가 준비가 돼 있는데 시간상 여기서 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박원권 한동대 국제지역학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